네, 진사로입니다. 5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비각에는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고, 이 홍명구와 유림은 이 전쟁 당시 남한산성의 피란에 있던 국왕을 구하기 위하여 근황병을 이끌고 기마해서 적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한산성의 피란한 국왕을 보면 이 전쟁이 바로 나와야죠. 병자호란. 이 국왕이 인조죠. 자,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때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의 피란에서 항쟁을 하는 동안 밖에서도 많은 부대가 그 청나라 군대와 싸웠어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선지에 있습니다.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즉 5번이 정답이요. 이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병자호란의 키워드입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전쟁으로 보자면 임진왜란이죠.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조총부대를 들어왔잖아요.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에서도 조총부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훈련도감을 창설을 한 겁니다.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편제된 부대였고, 이 훈련도감부터 해가지고 이제 5군영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병인 양요죠. 프랑스의 로즈 제독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뭐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 그 다음에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 이런 분들이 막아냈는데, 이 프랑스가 강화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외교장각에 있던 의궤를 포함한 여러 중요 도서들을 약탈해 갔어요. 이게 병인 양요죠. 자,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자, 요거는 이제 곽재우가 역시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진왜란이고요.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하였다. 자, 요 강홍립 투항사건이라고도 부르죠. 요 전쟁은 그 사르후 전투예요. 자, 이거는 명나라와 후금이 싸운 전투입니다. 다만 요 강홍립 부대는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 명나라 쪽으로 참전을 했다가 이제 후금 쪽에 투항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 왕이었던 광해군의 중립적 외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그 병자호란의 대표적인 전투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22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 알지 못했는가 하였는데 문안을 보니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한 정황이 분명하여 감출 수가 없었다. 그저께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허적이라는 분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만 요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허적이 남인의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요 전에 그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실의 물건을 가져다 썼던 일도 있었고 하니까 이 당시 왕, 바로 숙종이에요. 이분이 저 남인들이 좀 권력을 잡더니 앞뒤를 안 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제 날 잡아서 남인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허적이 죽었다라는 거, 요거는 그 경신환국입니다. 이 환국이라는 게 국면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서인과 남인이 있었는데, 남인을 몰락시키고 서인을 등용하는 이런 계기가 됐던 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허적이 이제 남인의 당시 대표적인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종이 경신왕국을 통해서 남인 세력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볼게요. 임금이 명하기를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보기 하였으니 고금을 통한 도리다.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 자, 장희빈이죠. 그러니까 요 전에 장희빈은 중전이 돼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중전이었던 인현 왕후는 폐위가 되고 이제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됐던 건데,
지금 여기 나에 나오는 거는 중전이 복위했고 장씨에게는 다시 희빈을 내려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왕후가 다시 중전이 된 그 상황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갑술황국입니다. 자, 이때도 이제 남인이 몰락하게 돼요. 이 장희빈이 남인 쪽의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희빈이 결국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남인도 몰락하는 이런 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경신왕국과 갑술왕국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사왕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이 기사왕국 때는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선지에 나와 있진 않아요. 요 기사왕국 때는 서인이 이제 세력을 뺏겼어요. 권력을 뺏깁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거를 찾으면 정답이 될 텐데요. 이 기사왕국 때 대표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그 서인 쪽의 영수였던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라는 거죠. 이 송시열 이 학자분이 뭐 서인, 이제 이때는 또 노론 소론이 분화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노론의 영수였는데 이 숙종은 이제 정통성을 강력하게 갖고 있던 왕으로서 이제 살림의 영수였던 송시열을 과감하게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사왕국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랑 관련된 거는 을사사화입니다. 이제 을사사화를 통해서 유님, 즉 대윤 세력이 날아가요. 그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사화랑 연결해 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대윤 세력이 날아간 그 직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자, 예송 나왔죠. 예송은 현종 시기에 있었고 황국 전의 일입니다. 자, 정열인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가 일어났다. 요거는 선조식인데 요 기축 옥사를 주도한 분은 송강정철입니다. 그 가사문학 굉장히 잘 쓰신 분 있죠. 그분이 서인에서 선두로 서가지고 동인 세력을 날리는데 앞장을 섰어요. 이게 기축 옥사입니다. 자, 분당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탕평비가 세워졌다. 탕평비를 세운 분은 영조죠. 이때부터 탕평 정치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밑줄근 이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박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곡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등으로 납부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자, 대동법이죠.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박납의 폐단 시정에다가 곡물을 현물 대신 쌀이나 배로 납부한다. 자,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결수를 기준으로 곡물을 납부하게 되어 토지가 많은 지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지주 쪽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절대 다수, 양반 지주는 극소수죠. 뭐 이건 영화 광해 같은 거 보면은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대동법과 관련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대동법은 두 단계로 영향을 미쳐요. 공인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특산물들을 이제 세금으로 내질 않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상업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방 특산물을 사들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이 성장하게 된 거고, 이들이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돼요. 자, 요 둘 중에 하나가 선지에 나오면 정답입니다. 1번이죠.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대동법을 주고서 영향을 묻는 문제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선지에 걸렸던 적도 있어요. 자,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 요거는 균역법과 관련이 있어요. 균역법. 균역법은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납부해야 되는 옷감의 양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버린 이런 세수 감면의 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수를 감면시켜 주면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그걸 어디선가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운 방법 중에 어염세, 선박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었던 게 이제 선무 군관포, 요것도 있었다라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를 풍용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이건 이제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세종대왕식이에요. 이제 풍용에 따라서 9등급이 그 연분 9등법, 그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 게 전분 6등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됐다.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자, 요것도 균역법에 대한 세수 보충 대책이요. 지주에게 결작, 그 다음에 선무, 군관포, 그리고 어염세, 선박세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통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대동법 때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주들한테 세금을 부담시켰고, 지금 여기 균역법 때도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주 쪽으로 세금이 과하게 몰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당시 이제 영조 때가 되면은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라 이렇게 이제 토지 쪽에 결작, 뭐 그러니까는 세금이 전부 토지 쪽으로 몰려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4번 갈게요. 가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속대전 나와 있고 대전 통편 나와 있습니다. 자, 경국대전을 증거하여 편찬한 법전 속대전인데 이게 언제냐라는 건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영조입니다. 자, 영조 때 속대전이 나왔고요. 그냥 대전 통편도 말씀드릴게요. 이 대전 통편은 정조. 자, 경국대전이 있었고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전 회통이 있어요. 대전 회통. 이 법전의 흐름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는 영조, 나는 정조를 뜻합니다. 답 찾읍시다. 하나하나 볼게요. 청과의 국경을 통한 백두산 정계배를 세웠다. 숙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랑 맞지가 않고요.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종인데 정확히 말하면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죠. 자,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세종대왕 시기. 자,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영영을 설치하였다. 정조입니다.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영영 수원화성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선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이에요. 효종. 북벌론 추진하던 과정 중에 이제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정벌 하게 되고 거기에 조총부대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책은 가가 학문과 사물의 이치를 도는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모아였군 성호사설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성호사설 보면은 이분이 나와야 되죠. 바로 성호, 이익. 실학자 중에 한 분이죠. 중농학파, 중상학파로 분류를 하자면 이분은 중농학파 쪽이에요. 중농학파. 자, 이분이 이제 하셨던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농학파로서 뭐 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농학파 쪽 분들은 토지 분배에 대한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요 이익 선생께서 주장하셨던 거는 이제 한전론. 토지 분배에 대해서 한전론을 주장을 했어요. 일부는 매매를 제한해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부는 이제 매매를 가능하게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전론을 주장하셨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정답이 있죠. 5번입니다.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뭐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론 요렇게 있죠. 그리고 유형원 이분은 이제 균전론 주장하셨고, 요건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어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자, 요거는 이제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으시죠. 그 다음에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금석관록이라는 책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인 걸 고증하셨죠. 자, 동호문답에서 수치제도의 개혁을 제안하였다. 요거는 이제 율곡 이이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가래집남을 지어서 예학을 조선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이거는 선조 때의 학자이신 김장생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6번 갈게요. 자,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김득신이 대장간 모습을 묘사한 풍속화예요. 자, 뭐 여기 묘사된 모습이 쭉 나와 있죠. 자, 김득신 나왔고 특히 풍속화입니다. 자, 풍속화가 그려진 시기 언제입니까? 바로 조선 후기죠. 자,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이건 그냥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4번입니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자, 이거는 고려 말기예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된 책입니다. 직지심체 요절. 지금도 그쪽 가면은 직지박물관이 있어요. 다른 건 조선 후기죠. 자,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하였다. 이건 이제 중인들도 그렇게 그 시 읽고 노는 이런 문화가 확산됐다라는 건데, 이거랑 또 관련이 되는 게 위항 문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이 공연되었다. 요거 탈춤. 그 다음에 판소리 유행. 그리고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는 뭐 세책가라든지 전기수 같은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정답은 어쨌든 4번입니다. 27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박규수, 오경석, 가. 자, 문과에 급제했고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 국내에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엄청난 사고를 치셨네요. 자, 한송주약 당시 전권 대신을 맡았고 아관파촌 후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김홍집이에요. 이 개화기 시기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만 이제 성난 군중에 의해서 살해됐다.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죠. 자,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김홍집 하면은 이분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갑오기역하고 관련이 커요. 이제 궁국 기무처에도 계셨고 1차 갑오기역, 심지어 2차 갑오기역 때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여기서 이제 개혁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1차 때도 궁국 기무처에서 주도했고 2차 때도 연립내각의 중심이 돼서 개혁을 주도하신 분이다. 자, 이게 정답이 있죠. 1번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갑오기역을 주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양기탁 선생입니다. 신민회의 멤버기도 했어요. 자,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 전요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최한기라는 분이고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 이거는 이제 신원.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갔던 우리나라 조선 쪽의 정권 대신이었습니다. 신원, 이분의 심행일기고,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사로 청에 파견되었다. 이건 대표적으로 김윤식 같은 분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자, 김홍집 시험에 나왔네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오는 것은, 자, 경상감사 이돈영이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켜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다고 보고하니 왕이 하교하였다. 자, 만약 평시에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달랬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조처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죠. 제 생각에 이건 변란은 아니에요. 이거는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무슨 농민들, 백성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변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다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입니다. 자,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건데, 요거는 이제 금방 나와야 되죠. 이거 하면은 삼정 이정청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에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주도하신 분은 박규수.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서 대표적인 개화파 분이에요. 근데 제너럴 셔먼 사건 때는 평안 감사로서
배 불태워라라고 명령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통상수교를 주장을 했는데 제너럴 셔먼은 불태워야 됐죠. 왜? 그 제너럴 셔먼은 우리 평양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자,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하여 원수부를 두었다.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 수립 후에 광무개혁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궁방과 중앙관세의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순조식입니다. 자,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요건 이제 2차 갑오개혁 때예요. 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요거는 흥선대원군식인데, 자, 요 당백전을 발행한 거는 특히 경복궁 중건 사업 때문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정답은 5번 삼정 이정청이었습니다. 29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미국과 그 상인이 종래 누리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것 또한 미국 관민이 일체 균점하는 것을 승인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약 중 최애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조약 뭡니까? 뭐 조선이 서양국과 최초로 체결한 조약이다라고 돼 있죠.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뭐 미국이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죠.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이제 설명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특징이 이제 뭐 최애국 대우가 처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중 조정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병인양요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뭐 병인 박해를 꼽으면 되겠죠. 그 서울에 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천주교 신자들 많이 이제 순교했던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게 병인 박해랑 관련이 되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성조약, 이건 이제 우리 조선이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고,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이 있어요. 이 텐진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제 이 청나라 일본의 두 부대가 조선 땅에서 교전을 했으니, 우리가 조선 땅에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둘 다 나가자 해가지고 군대를 뺐던 조약입니다. 물론 나중에 두 나라 군대 중에 한쪽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한쪽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합의를 했었죠. 자,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는 을사늑약이에요.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이렇게 된 거죠.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 이거는 이제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자, 29번은 이렇게 되고요. 30번 갈게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몇 달 전부터 서울에서는 가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대표 21명이 궁궐 앞에 모여 엎드려 절하고 상소를 올렸으나 접수를 거부했다. 처형된 교조 최재우를 복권하고 가를 인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는 조선 국왕이 들어줄 수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교조 최재우의 복권 나왔으니까 바로 나와야 되죠. 동학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천도교. 나중에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자, 동학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2번이에요. 포접제를 활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접이라는 게 그 지역 단위의 그 교도들, 신자들의 그 지역 단위의 그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주교의 그 교구 있죠. 뭐 어느 지역의 교구, 어느 교구 이렇게 이제 교구가 있는데, 이제 이 포 접제할 때 그 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교세를 확장하게 됐다라는 거고, 동학농민운동 2차 분기 때도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게 이 포접제가 뿌리 내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해쌍수와 도노 점수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이제 진울이라는 분이에요. 고려시대의 승려죠. 불교입니다. 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원불교예요.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대종교.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사와 신주를 무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천주교죠.
뭐 정조 시대의 윤지충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조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정약용 집안, 그 다음에 뭐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 이런 걸로 이제 다 천주교 관련된 박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